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제 연예계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아우 그 주말 내내 그 김우중 씨, 와 모든 언론이 그냥 여기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냥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대한 사건이야. 진짜 쏟아지더라. 이게 지금 우리 국군이 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엔터. 자, 우리에게 낯선 관점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갑수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재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 김우중 사건이 지금 진짜 모든 언론을 지금 다 뒤엎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먼저 정리를 하고 논평으로 좀 들어가면 될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술잔은 입에 댔는데요, 마시진 않았습니다. 김우중 씨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결국은 근데 뭐 음주 뺑소니 인정했더만.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정을 했는데요.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었던 트로트 가수 김우중 씨, 결국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지난 9일 밤이었습니다.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사고 후에 소변 채취까지 20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일단은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최초 자수가 김우중 씨가 아니었습니다. 저 방금 이제 사진에 저 사고가 나고 2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매니저가 자수했군요. 김우중 씨의 옷을 입고 자수를 합니다. 여기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일어났고요. 이후에 17시간 만에 김우중 씨가 본인이 운전했다며 자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소속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해 버립니다. 네, 여기에 소속사 대표는 또 친척 형이더라고요. 네, 소속사 대표가 나서서 공연 전이라 우리 아티스트 음주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과수의 판단으로 반전을 맞이를 합니다. 사고 후에 소변 채취까지 한 20시간 걸렸는데 기준치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몸에서 검출이 됩니다. 음주 대사체가 몸에서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과수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경찰에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속사의 해명과 국가에서의 결과 말고도 음주 정황이 기사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많았어. 이거 뭐 다 할 필요 없어. 이제는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을 해서 사고가 났어.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걸 봤더니 술집에 갔어. 근데 그 술집 가기 전에 또 봤더니 스크린 골프장 갔어요. 아니 식당 갔어. 식당에서 또 술 마셨어. 술 마셨어. 스크린 그 전에 또 스크린 골프장 거기서도 술 마셨어. 하루 종일 술을 마신 것 같아. 근데 이제 김우중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거세진 상황 속인데 어머나 지난 주말에 창원에서 공연을 강행. 콘서트 했죠. 정면 돌파였거든요. 근데 결국 어제 예정된 공연을 모두 마치고 소속사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밝힌 거죠. 공연은 했고 강행했고. 그리고 이제 공식 팬카페에도 저희 어리석은 판단으로 많은 식구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찰은 김우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지금 출국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구속 수사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우중을 비판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맞아.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김갑수 옹은 이 건을 어떤 결로 다룰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데, 저는 참고로 이 건에서 분노하는 지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조남관 있죠. 전 검찰총장 대행했던 분, 대한민국의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고작 이 음주 뺑소니 변호를 한다. 저는 그거 좀 약간 물론 변호사는 무슨 사건이든 맡을 수 있습니다만 돈이 되니까. 아니 어떻게 그 검찰총장까지 대행까지 한 분이 음주 뺑소니 이런 거 변호 아이고 초호화 진짜 변호인으로 그거는 좀 멋없지 않나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이제 유튜브로 종편 뉴스 보고 있었어요. 역시 이걸 다뤄. 그 우리가 늘 보는 종편이에요. 그 속보입니다. 그래갖고 이 김호중 씨 뭐 건 중에 하나가 뉴스 속보로 일단 떠. 그리고 토크로 이어져.
민주당 부대변인, 국힘당 무슨 뭐 위원장, 전 문체부 차관 패널로 이 나와서 김어중 씨 사건은 뭐죠? 이 심각하게 토론을 해. 지금 최욱 씨가 아예 초장부터 사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하는 말에 초를 다 쳐버렸는데 이게 주군이 날린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진짜 그렇던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난 정말 이 뉴스 하기 싫었어요. 이게 뭐 산지사방에 이 온통 이 뉴스로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간단히 말해서 그 음주 뺑소니 사고가 맞아. 흔히 있는 일이야. 죄질도 안 좋죠. 전개를 보면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천동원했죠. 더 커졌어요. 정말 다 했어. 죄질 너무 안 좋고 나는 정말 꼴보기 싫어. 자꾸 나한테 김호중 편든다고 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 김호중. 근데 한 요만한 정도일 수 있는 사건을 한 10배 정도로 본인이 만들었지. 아니 본인이 만든 거야. 맞아요. 본인과 본인의 이제 주변 측근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라고 불리는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 상호간에 이제 그렇게 일을 키우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행해진 것보다 행해지 않은 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 김호중 사건도 연예계 뉴스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연예계 뉴스가 화제면 다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뉴스의 기본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뉴스가 이걸로 도배를 하지? 이 김호중의 이 사건이 정말 우리나라 연예계 내지는 시사의 모든 것을 뒤덮을 만한 규모의 사건일까?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럼 물어볼게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보도량이 많은지 저는 자극성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라든지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김호중 사건보다 장시호 녹취가 더 많은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건 뭐 정치 뉴스라고 하고 연예 뉴스 내용이 더 재밌다는 게 그냥 오로지 우리나라에 뭐가 더 의미가 있는 거 이거 둘째 문제로 자극성 차원이라도 난 그게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뉴스는 위험하니까 비껴가기 딱 좋고 안 다뤄. 김호중 같은 거 이제 다루면 되는데 자꾸 그거 김호중 팬이라고 보내지 마세요. 김호중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김호준이 아니고 김호중. 맞아요. 김호중. 그러니까 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쓰느냐를 가만히 보면 뭐 하나 빵 터지면 취재고 뭐가 없어. 그냥 돌려쓰기로 몇 자 더 보태갖고 그냥 쏟아내서 그냥 시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연예계로만 좁혀서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그 민희진 씨하고 방시혁 씨 간의 이제 분쟁이 계속 이제 뉴스에 쓰는데 저 깜짝 놀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브 측의 문제 제기예요. 뭐냐면 어도의 스타일리스트가 그 월급 말고 외주사 광고사로부터 대가 보너스를 받았다는 게 3억 몇천이에요. 3억 6천 정도.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시대 때부터 없애려고 정말 무진 노력을 해온 소위 리베이트거든. 리베이트는 모든 악의 근원이 돼요. 돈 빼먹기, 세금 탈루, 뭐 자기가 대표일 경우에 별도로 돈 만드는 방법이 100원어치 일 시키고 120원 준 다음에 20원 떼먹는 그 방식 말이에요. 그렇다면 K-팝에 관심이 있거나 연예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될 일이거든.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 그리고 민희 씨 반론은 뭐냐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거든. 반론이. 업계 관행입니다. 업계 관행이고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건설 비리, 건설이 주로 이런 게 많은데. 의약품도 그런 게 많았죠. 의약품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데 지금 못 그래요. 지금 못 그래요. 아예 못 그런 지 오래됐어요. 한번 난리가 나서. 그 분야는 좀 아는데 그랬다가 아주 큰 탈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 뉴스의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뤄야 될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너무나 편리하게 뉴스를 생산한다. 김호중 하나 뜨니까 다 몰려간다.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똑같아요. 다름직한 것들을 배제하고 다루고 있는 것만 우린 얘기를 해. 왜 김호중이 이렇게 많나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이 정부로 환원시켜서 얘기해 봅시다. 정부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문제인지 비판적으로 언급하는데 한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일들 중에 왜 이걸 안 하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는 지금
거기에 그 끌려다니고 네. 관심 갖게 마련인데 네. 이 김호중 뉴스야말로 저는 여기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른 뭔가 뭐 정치적 사안을 뒤엎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 뉴스가 커지고 유포되고 온 뉴스를 도배하는 과정을 보면서 쉬운 뉴스 생산이 대중의 눈을 이렇게 뒤덮으면서 한 일주일은 그냥 이걸로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하여간 정말 이게 다루기 싫은데 네. 우리까지도 이걸 매불쇼에서조차 다뤄야 되는. 김호중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호중은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진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지상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호중은 무슨 뭐 권력자도 아니고 권력 비리도 아니고 아마 이 사람은 처벌 받겠지. 그리고 대중적 심판도 받겠지. 그러면 사실 이게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거든. 그런데 이제 전 언론사가 다 이걸로 뒤덮은 것은 너무 비용 낭비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비용 낭비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김호중 씨와 그 소속사의 처신을 보니까 음주 뺑소니 뿐이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이 정직한 진술보다는 편법으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서 득을 보는 게 훨씬 많더라는 경험의 소산인 거야. 네. 재수없게 이렇게 걸린 거지. 이건 재수없게 걸려갖고 일이 커진 거지. 내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토로해서 정당히 수사받고 정당히 처벌받는 것보다는 전관 변호사 동원해서 뭐 이찌저찌 해서 따로 편법으로 푸는 게 훨씬 유익하더라라는 경험의 산물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싶어요. 근데 그 음주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게 한번 공론화됨으로 인해서 음주에 대한 법적 처벌도 올라가고 우리의 그 문제 의식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령 뺑소니,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것도 같이 높아져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음주만큼은 피하자고 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주만 피하면 된다. 야 뺑소니고 지랄이고 이거는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전직 판사가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어느 정도 범위로 처벌하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조두순 사건 때 그랬었어요. 형량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판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몇 년까지라고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근대적으로 현대에 맞게 고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소위 비싼 변호사라는 거 있잖아요. 전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돈을 많이 쓰면 무죄가 되고 면죄가 되더라. 네. 검찰이 집안에 친척이 있거나 특수관계면 수사도 안 해버리더라. 이런 이 사법 비리라는 게 너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심각해.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빨리 그냥 그만합시다. 네, 이거는 나 너무 하기 싫어 이거. 네. 조남관 이건 한마디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조남관 변호사는 무슨 사건이든 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제로. 근데 공연 멋없잖아. 공연 하루 하면 25억 벌리니까 돈을 안 아끼겠죠? 그러니까 아니 김호중은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돈을 줬을까? 조남관 이 사람이 그 총장이라는 자리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 사람이 음주 뺑소니 사건을 변호해? 아이고 멋없다 진짜. 아니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고위직 검사가 이런 이제 이 변호를 하는 것도 짜치지만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판사였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하는 일이에요. 법률상으로는 되지만 판결을 내리던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해갖고 좀 이따 신중권 씨 오는 거 아니야? 온갖 추잡한 일을 다 다루는 거 이거 잘못된 거거든. 선생님 요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법 코너 녹화를 하는데 신중권 올 텐데 그런 얘기 하셔서 어떻게 판사 출신 변호사 신중권 판사는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야 되죠. 신중권 이제 올 텐데. 그다음에 검사 출신은 이 선거에 나오려면 이 검사 사직 후 10년 제한 규정을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주장 많이 하십니다. 진짜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판사들에게는 그런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판사의 변호사 개업은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아니 그 대한민국의 야권을 막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여당 대표로 가.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선생님. 저 진짜 힘들어요. 자, 검사 사직 후 10년 경과 후에 정치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제한 조건을 둡시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 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KBS로 가는 건가요? KBS로 갑니다. 최욱과 결별한 KBS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시청률도 빠지고 그래서 대체자 찾았습니다. 와, 대체자. 그래, 뭐라도 좀 해라. 고성국 전격 영입. 고성국 찾았다. 네. 아니 진짜 나 열받는 게 아니 KBS 노조가 고성국 얘기하면서 최욱을 거론하는 거야. 최욱 이름 나왔어요? 아니 고성국이라는 사람은요. 아니 뭐 인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한 사람입니다. 최근 방송도 그래요. 아니 실제로 최근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지지했거나 실제로 지지한 적도 없고 지지 발언한 적도 없어요. 나는 최욱과 동일선상에 놓고 야 최욱도 있었는데 고성국 어때서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어.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평일 오전에 진행되는 라디오가 있어요. 전격 시사의 진행자가 전종철 기자에서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로 교체가 됐습니다. 구독자 100만이 넘는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의 운영자거든요. KBS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아침 시간대에 최강시사, 저녁 시간대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진행자를 교체를 합니다. 고성국 씨를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도와 화제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우리 우기 형은 뭐 인지도와 화제성 없어서 화제성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 1등 했지. 1위였지. 시청률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지연 시사제자 국장님 정말 고성국 씨가 KBS 시사 라디오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아니 화제성에도 좋은 화제성 나쁜 화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게 상식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 씨의 이 고성국 씨의 과거 발언들이나 유튜브 채널의 이름 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살짝만 좀 보면요. 4.10 총선 앞둔 3월에 이런 제목이 올라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게 올라오고 뭐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이번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윤 대통령 기자회견 더 할 수 없이 잘했다. 라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지난 7일 영상 내용은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자유주의 개혁의 2년이었다. 라는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대 프로그램 특히나 이 KBS는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이 윤 대통령을 무척이나 옹호하고 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주장까지 해온 이 고성국 씨 투입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바뀐 거거든요. 전격 시사의 청취율은 12명이야. 진짜요? 12%겠죠. 아니야. 유튜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언젠가 봤는데 12명 있더라고. 동접자. 지금 저희 7만 넘어가고 저희는. 동접자. 근데 이거는 좀 정확히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 있죠. 망국. 고성국 씨가 저도 고성국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예요. 근데 고성국 씨가 이게 KBS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망국의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인데 김현철 씨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국정농단을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가까운 선배 배경으로 이제 고성국 씨가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TV에 고성국 씨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 KBS 6시 이제 시사 프로 진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괜찮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보 정권 때는 좀 진보적인 사람이 진행을 하고 보수적인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좀 보수적인 사람이 진행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동형이도 YTN 진행했잖아. 체육은 억울하겠지만 체육도 이제 진보로 분류가 되거든요. 누가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여튼 진행을 하잖아. 아니 어디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FM 코리아에서.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디까지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방송에 출연자가 아닌 진행자를 맡을 수 있는 제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극자가 붙은 신념의 소지자가 방송에 나오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진보 쪽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 진보 좌파 이거 다 섞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용을 할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명확한 좌익이에요. 네. 그리고 좌익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나름의 공부와 긍지가 있어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이제 좌파란 용어를 많이 써. 뭐 마찬가지예요. 원뜻은 좌익이에요. 그런데 극좌가 있어요. 극좌는 좌익이 세진 게 아니라 좌파가 세진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좌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수사를 별로 믿지는 않지만 통진당이 극좌라고 볼 수 있어요. 민중 봉기를 통해서 체제를 전복시키자 하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극좌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소위 강성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극좌 주장을 하느냐?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를 열렬히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가 민주당은 없어요. 열성 지지자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반대쪽 우파 쪽의 강성 지지자는 누구냐? 태극기 부대예요. 이 태극기 부대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저 반대쪽을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저 반대쪽을 쓰는 용어가 종북주사파예요. 이거는 한 국가에서 이념적인 경향이 달라서 서로 다투지만 공존해 나가자는 입장이 아니라 탱크로 밀어서 죽여버리자 수준의 망국적 주장을 하는 종북주사 입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극좌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현실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존재하는 현실은 인정을 하나 이들이 오버그라운드에 나오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가령 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거나 KBS, MBC의 방송 진행자가 된다거나 이러면 유럽으로 치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자, 지금이라도 뭐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어요. 고성국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틈을 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입만 열면 종북주사파 척결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종북주사파가 누구를 의미하냐 했더니 민주당 지지자, 진보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묶어서 종북주사파 이렇게 말을 해요. 없잖아 종북주사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허상인데 70 노인들에게 이 코인을 빨아먹으려면 무서운 적이 설정돼야 되거든. 이게 유령이거든. 만들어진 거거든. 뭐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입에 극좌 테러리즘 수준의 입에 말을 계속 올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가 KBS의 방송 진행을 맡는다. 이건 나라가 망가질 일이고 이건 큰일 날 일인데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보수적인 사람이 지금 진행을 맡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파시스트적인 발언이 이미 1년 전에 있었어요. 대통령이란 자가 이 국민을 향한 연설에서 공산 전체주의. 반대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 뭐 국가보안법이 어느 쪽을 한다는 거라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체포해서 이거는 크게 처벌해야 될 그런 수준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시스트들이 준동을 해요. 우익이 막 성행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의 숫자예요. 숫자가 가령 보수를 지지하는 층이 한 25%라고 한다면 거기서 극단적인 사고로 체제 전복적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은 70 이상 먹은 사람들의 마구 내뱉는 그냥 용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공영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본색을 좀 숨긴다 하더라도 하여간 KBS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저 출연자는 종북주사파지 민주당 의원이거나 뭐 민주당 지지자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는 반드시 말살시켜서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런 폭력적 사고의 소지자 파시스트가 어떻게 공영방송의 진행을 맡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정광훈 세력이 원내 진입하려고 항상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KBS에 대해서 원래 우리 집인데 잠깐 이상한 사람들한테 내줬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기영님이 잠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하여간 이런 뭐야 우리 집 이런 극우들의 신념은
진보적 성향을 그냥 잡아 없애자는 거예요. 차지철이 탱크로 미겨서 100만 명 죽이면 조용해진다 그런 주장했듯이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좌우의 날개로 공존한다는 이 관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극우의 준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점점 치밀다가 지금 이제 방송 장악까지 나가고 있는 조짐이어서 네. 이게 망국의 조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KBS 내부에서 이 표면화된 반발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라는 외부에서 어떤 지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역사저널 그날부터 맞아요. 이게 뭐 좀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 참더라고 이제는. 네, 그게 이제 점점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마지막 하나 이슈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이거는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마지막 이슈는요. 구독자 300만이 넘는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피식대학. 이들의 개그가 선을 지금 세게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이슈는 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 멤버가 코미디언 출신 정재영 씨, 김민수 씨, 이용주 씨가 주축 멤버입니다. 네. 한사랑 산악회라든지 뭐 나락 퀴즈 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랑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나락으로 갈 것 같다라는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일단 지난 11일에 피식대학의 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의 와스유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멤버들이 경북 영양군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이 담긴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역을 비하하고 또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을 조롱하는 등의 발언이 여과 없이 나간 거예요. 편집 영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봐봐. 이 버스 정류장에 적힌 마을 이름을 보고는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중국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국 같다. 한 제과점에서 햄버거 빵을 먹으면서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막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고요. 한 백반집에 방문한 뒤에도 이거 매일 먹으면 아까 그 햄버거가 진짜 맛있게 느껴지겠다라는 느낌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화가 나는 거는 지역 특산물인 블루베리 젤리를 맛보면서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어먹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 선을 넘는 표현을 했거든요. 좀 잔인한데? 여기에다가 이 강이 흐르는데 강을 위에서 볼 땐 이쁜데 밑에서 보면 똥물이다. 공무원인데 내가 여기 발령받으면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약간 이런 지역 비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네. 일단 해당 식당 주인과 영양군수까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곧바로 영상을 내리지도 않았고요. 이 영상이 계속 회자가 됩니다. 발빠른 사과 없이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지난 18일 SNS를 통해서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인데 지금 사과도 좀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전 장원영 씨 콘텐츠라든지 여기서는 또 성희롱 관련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폭풍이 좀 센 상황입니다. 전 저 사과문을 읽어봤는데 사과문은 꽤 잘 썼다. 그리고 다 찾아가서 사과를 직접 했다라고 하니까 사과 반성을 하면 충분히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사과도 개그를 한 거죠. 사과를 개그로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의 와스유에 이게 이 영상물 제목이거든요. 그걸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주목한 거는 요 영상에 제가 한 4, 5일 전에 볼 때까지도 240만이 넘게 봤어요.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비공개됐어요? 네. 매불쇼보다도 큰 채널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칭찬해 왜 나를 밑으로 깔면서 쟤네들을 칭찬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하죠. 네. 이 영상은 딱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데 화나면 지는 거다. 왜? 화나게 일부러 만든 거거든. 응? 화나게 만든 거라고. 의도가요? 왜? 몰라요. 제 분석이니까. 제가 안 봐가지고. 이 친구는 이 피식대학 구성원들이 만든 지난 영상들을 보면 뭐 천재까지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뛰어남을 들키지 않고 뛰어나.
스케치 코미디라고 그래서 사회에 있는 모습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 거기에 대해서 뭐 반성적 성찰을 끝에 보여갖고 면피라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않잖아요. 아주 가난한 집에 가서 아 니네 집 왜 이렇게 가난하고 더럽고 식기들은 싸구려고 너는 왜 이렇게 못 그러잖아. 그런 얘기 안 하죠. 예, 근데 속마음에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꼬집은 거야? 예, 한국인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국인 전체가 그래요. 제가 어디서 목격했냐면 지금은 귀찮아서 여행 안 가지만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된 다음에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단체 여행객에 끼어서 가봤어요. 한국인 우리 일행들이 캄보디아나 심지어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여행지를 가서 내뱉는 그 언사들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멸시, 조롱, 경멸 이걸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위아래 나보다 더 나은가 나보다 못한가로 너무나 익숙해진 한국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멤버들이 지금 허재무 씨가 전달을 너무 못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멤버들이 영해에 가서 했다는 발언들을 보면 야, 이 음식 너무 구리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먹냐? 야, 이 동네 아무것도 볼 게 없네. 저 강물 이거 똥물이네. 있는 그대로 다 깨놓은 거야. 사람의 더러운 그 뭐라고 그럴까? 과잉 감정 있죠. 멸시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 과잉 감정들에 있어서 특별히 볼 게 없는 그렇다고 남에게 보여줄 거리를 열심히 만들지도 않는 영향점 되는 곳에 사람들을 가서 그대로 계속 모욕을 주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저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지네 입을 통해서 마구 내뱉어서 이 구독자를 하여금 화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구별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과 그 지역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꼬집는 발언 이건 어떻게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들은 들키지 않았어. 아니 그 뭘로 구별해? 얘네들이 그거를. 진짜 나쁜 놈들이고 생각이 없는 놈들이어서 진짜 영향점 되는 그 아주 정말 촌 중에 촌이거든. 거기 가서 다 후지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느끼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면피할 거리를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속마음처럼 만했대. 그걸 어떻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고 화가 나니까. 보고 화가 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고 화가 나는데 이놈 새끼들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화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야. 아니 그렇잖아요. 99.9%가 댓글에 화를 내고 있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 따위 발언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를 너네는 말은 못했잖아. 그거를 우리가 한번 세상에 고발해보자라고 했다는 걸로 해석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 지역에 대한 존중도 없고 아주 무식한 지역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발언을 한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대중들은. 아니면 선생님은. 그거야말로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겠죠. 네네네. 저 사람이 생각 없이 속 없는 막말을 한 거냐.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진 막말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이게 피식대학의 영상이라는 점이 일단 구분이 돼요. 그동안에 이제 여기 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들이 갖고 있던 시각이 보여요. 영어를 통해서 막 인터뷰하는 거 나오거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영어 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영어 선망에 대해서 이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표현으로 이 안에서 이 영향 안에서도 이게 계속 나와요. 뭐냐면 이제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 초원을 보고 이제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또 아니야. 어디냐면 그 용인에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용인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주요 멤버 같더라고. 나는 그래도 용인이 아니라는 거 주장을 해. 수지라고 주장해. 그러니까 수지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강남에서 15분 거리야.
이게 자랑거리야.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들이 우월한 존재로서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뭐 산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닌 부캐 설정으로 컨텐츠를 찍었는데 이 캐릭터는 이용주라는 개그맨이 원래는 부산 태생입니다. 근데 살아온 것은 용인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부산 사투리도 하나도 못 쓰는데 나는 부산 사나이다 하면서 시작된 컨텐츠가 이 컨텐츠예요. 그래서 경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 컨텐츠를 찍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 채널에 대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안 봐가지고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우리의 민낯을 탁 꼬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마지막에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화나는 자 범인 예를 들면 뭔가 이런 거 하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생각이 나름이지만 얘들의 수준이 높아서 안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보도를 보면 진짜 비난 일색이에요. 막말 개그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얘들은 이제 막말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시라고 할 수 없어. 아 나쁜 새끼들 저 시골에 가갖고 그래 봐야 용인에 사는 놈이 수지에 사는 놈이 도시물 먹었다고 저렇게 멸시할 수 이렇게 느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피드백을 받는 300만 구독자의 인기 유튜버들의 드라마 제작자들이에요. 이런 식의 내용을 보냈을 때 생길 반응을 모를 수가 없다고. 그럼 왜 사과문을 또 올린 거야? 이제 여론에 밀리고 사과하는 척을 하는데 이들이 낄낄댔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낄낄대면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완고한 세계에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방송 많이 해봤으면 알잖아. 너무 꿈보다 해몽 아니야? 내가 이거 안 봐서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이게 제가 잘 설득이 안 돼요. 제가 뭐 굳이 제가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귀담아 듣고 싶은데 이게 잘 설득이 안 돼. 나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과문을 그럼 왜 올리냐는 거야. 이 스케치 코미디 중에 뛰어난 게 몇 개 있어. 서진맘이라고 들어봤어요? 동탄에 사는 그 약간 중산층 여성이 아이 키우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얘기야. 그거는 천박함, 뭐 드셈, 온갖 것이 다 보여.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천박함과 드셈 자체로 그냥 한 회 지나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뭘 느낄까? 거기서 어떤 비판적 성찰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동화가 돼. 그러다 어느 순간 언뜻 야 이건 좀 그렇다 하는 게 오겠죠. 그게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식대학 이 나쁜 새끼들, 천박한 새끼들 이럴 수가 있어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보단 높은 단수의 이것들이 하고 있구나 이놈들이. 그 왜냐하면 얘네들이 옛날에 만든 것 중에서 그 시골 동호 시골이라기보다 어디 동호회 내용을 막 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고단수로 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동일한 멤버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사회를 향해서 싸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되먹지 않은 우월의식, 나보다 못한 존재, 뭐 외국인 이주민, 동남아 사람이라든지 어디 가면 속마음에서 느끼는 거를 하나도 필터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뒤집는 해석도 붙지 않고 그냥 샥 보여줘 버린 거야. 뭐 제가 이게 잘 안 봐가지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나는 자가 지는 거다.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네. 저는 되게 뭐 큰 일은 아니고.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엄청 사과를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도였으면 이렇게 안 올렸을 것 같아 나는. 만약에 그런 의도였으면 사과도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사과를 보면 굉장히 그냥 깔끔하죠. 그냥 정갈하게 썼거든. 생각했군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풍자를 생각했다? 난 사과를 이렇게 올렸을까? 난 그 사과문을 보고 오히려 이 자식들이 의도했구나 이렇게 더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표면 이면도 있고 몇 개의 층위로 막 나뉘어져 있는데 문해력이 통하지 않는 고지식한 언술의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 맞춘 사과문이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낸 게 아니라고. 나는 얘들을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는 없죠.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다는 게 유쾌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멸시의 감정을 보면서 사실 나도 좀 그런 거 없었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온갖 생각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찰은
이런 데서 자극받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성찰을 이 영상 내에서 다 해버리면 뭐가 문제였는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는 걸 다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해소돼 버리고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네. 그 우리가 예술 영화들 고급한 영화들 보면 너무나 이상한 얘기로 시작해서 말이 안 되는 결말을 맺잖아요. 그게 성찰은 너의 몫이다라고 던져놓는 거거든. 네. 하여튼 난 이게 그런 고단수 코미디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네. 이런 식의 반응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대세와는 달라?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비판 여론이 캐릭터에 이 개그맨들이 먹혀서 지금 너무 발언이 수위가 세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그것조차 우리에게 성찰을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의 그 해석이 맞다면 어떠한 특정 식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는 못할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 바로 그냥 타격을 입힐 수 있으니까. 식당의 상호명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천재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사례지만 페리스 힐튼 생각나요? 네네. 온 세상의 미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셀럽 있잖아. 네. 나 부유층 상속녀야. 나 어마어마한 거 다 걸치고 다녀. 나 뭐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씹어. 그걸 즐겨. 근데 그 욕하고 씹는 사람들이 사실은 페리스 힐튼을 부러워하는 거야. 하여튼 그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을 욕하는 사람들이 페리스 힐튼을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페리스 힐튼이 그런 어떤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아니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냐면 페리스 힐튼이 아니 다 정확히 말할게.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람 심층에 있는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 네. 그걸 꺼내면 불편해. 네네. 이상해. 네.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들이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갖고 그걸로 하는 거였고 얘는 뭐냐면 이 피식대학이 보여주고자 한 것들은 이 우리 한국에 너무 심한 뭐 어느 나라라고 어느 민족이라고 없겠나만 우리가 굉장히 심한 게 이게 고속 성장한 결과물이거든.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보거나 너무나 아래로 봐갖고 그냥 수평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지는 게 아닌 그 세태에 맞춘 그냥 이놈들도 자기 마음에 이게 있어. 내가 얘네들을 자꾸 이놈들이라고 그래. 본 적도 없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 더러운 찌꺼기를 하나도 필터링 없이 보여줬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 덕분에 피식대학보다 지금 매불쇼가 나락가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고도의 대다수가 욕하겠죠. 고도의 시선 돌리기를 또 한번 시전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판단은 뭐 각자의 몫이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너네 생각하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생각을 뭐 전달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